이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연구 논문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수준 높은 단계까지 있다는 거죠. 논문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다는 건데요. 이런 단계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떤 물질은 몇 단계에서 지금 입증이 되어 있나 이것을 이제 알면 되겠지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이제 저항하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가장 순위가 높은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비타민 C입니다. 이 비타민 C는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에 관한 연구 문헌들이 메타 분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단계 수준, 최종 단계의 분석까지 되어 있는 물질은 비타민 C인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메타 분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연구자는 비타민 C가 효과 없다는 메타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연구자의 취향이나 변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하는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여기는 대조군 연구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 이상의 수준이겠죠. 대조군 연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책에 따르면 인디안들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물질이 있는데 에키나시아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연구 수준은 비타민 D와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고 메타분석까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논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체휼해 보진 물질은 아닌데요. 뭐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가끔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연구 수준이 나와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말리거나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디언들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물질이 있는데 엘더베리도 이렇게 좋은 물질입니다. 검고 작은 베리인데요. 안토시아닌이 많아서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물질도 대조군 수준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인디언 물질이 아니라 우리나라 물질로 이제 대신 알려드려야죠.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은 저는 마늘과 양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뭐 마늘을 좋아하시는 분, 또 양파를 좋아하시는 분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취향에 따라서 혹은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뭐 마늘, 양파 드시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고기 삼겹살 먹으면서 마늘을 알루미늄 호일에 사용해 가지고 구워 먹다가 나중에 검사해 봤더니 알루미늄 이렇게 많이 나와 가지고 좀 후회스러웠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양파로 드셔도 좋고 양파가 힘드시다 그러면 건강식품으로 퀘르세틴 구입해갖고 드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삼에 대한 질문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홍삼이 좋다는 데이터가 많아지기를 기다리는데요. 무조건 홍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앞에 언급했던 비타민 C나 비타민 D, 엘더베리, 에키나시아, 뭐 양파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순위 생각하고 홍삼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삼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연구하면은 애매하게 나오는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강조가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삼을 모든 사람에게 다 투여해 가지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검사를 할 게 아니고 자율신경계 검사를 먼저 해서 불균형이 있는 분들에게 홍삼을 투여하는 방식을 택한다 그러면 좋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봅니다. 그래서 홍삼을 드실 때는 한의사 선생님에게 체질을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기능의학 의사에게 가서 자율신경계 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이 홍삼을 드셨을 때 보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삼이 좀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비싼 효과가 있는 물질로는 강황, 저희 카레 아시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나 부신피로 치료제를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검사해서 부족하다 하면 투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것을 확인한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수준의 물질로는 아연, 요오드도 있는데요. 검사해서 부족했을 때 투여하는 것이 좋겠죠. 유산균도 비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의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멜라토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멜라토닌의 전전 단계인 트립토판도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에서 비타민 C, 비타민 D, 아스피린을 먹으면 좋을까요? 그 이제 목포에서 오신 분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아스피린보다는 비타민 C, 비타민 D, 케르세틴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도 그렇게 했고요.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 이 귀한 책에서는 18가지의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필수 영양제를 근거 중심 의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30여 개의 임상 실험으로 확인한 비타민, 허브, 기능식품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적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죠. 하루빨리 이렇게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집단 면역도 중요하고 백신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 면역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타민 C, 비타민 D, 케르세틴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방금 알려드린 물질들을 잘 복용하셔가지고 코로나를 잘 이겨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닥터 까막눈이 추천하는 책 바이러스를 이기는 영양제 김경철, 김혜영 원장님이 지은 귀한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